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정치 신인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각 지역이 현안 예산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광주시는 예산 소유에 들어간 권은희 의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엇갈린 평가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남도의 대표 음식들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담양에서 개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정해진 시한을 넘겼습니다. 여야는 서로 상대 탓만 하고 있습니다. 도를 넘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정치 신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한신호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결국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농어촌 선거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둘러싼 여야의 지리한 삿바 싸움 탓인데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역대 총선처럼 선거에 임박해서 졸속으로 결정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내년 총선의 입지자들, 특히 정치 신인들입니다. 다음 달 15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고 이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는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후보 공천 기준 역시 오리무중입니다. 우리 정치의 태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지키기가 극에 달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염증을 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현역 20% 물갈이와 안심번호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천안이 확정됐지만 현역 의원들의 반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더욱이 최근 광주에서 권리당원 명부가 지역위원회에 배포된 것은 시험 출제자가 일부에게만 답안지를 유출한 불공정 경선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구도 공천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 속에 정치 신인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국회에서 예산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는 정부 안에서 빠진 현안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살려낸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광주시뿐이겠습니까? 전국의 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예산 전쟁을 시작한 가운데 광주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총대를 매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의 현안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기재부가 공개적으로 지원을 거부한 세계 수영대회 예산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광주시는 국회에서 반드시 예산을 살리겠다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 대상은 지난 11일 구성된 국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입니다. 그에 대해서 맨투맨으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총 실국장님이야 전부 서울 올라가서 사업 설명 등 해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깎거나 늘리고 새로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쪽지 예산, 카톡 예산도 조정 소위의 권한 때문에 나온 말들입니다. 1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광주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권 의원은 여당의 총선용 예산을 깎고 광주 현안 예산을 살려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의 성장에 중요한 그런 사업들에는 마찬가지의 그런 열정을 쏟아부어서 결론을 짓도록 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적은 초선이라는 점 때문에 불안해하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전남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막판에 소위에 합류했지만 예결위원장의 반발로 소위에 남게 될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권은희 의원이 홀로 광주 전남의 예산을 챙겨야 할 수도 있는데 권 의원은 물론 광주시나 전라남도도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산업화를 기치로 내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오늘 폐막했습니다. 성과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체성에 대해서는 고민거리를 남겼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과 달리 예술보다는 산업에 방점을 둔 디자인 비엔날레에 관람객 반응은 쉽다와 기대 이하로 엇갈렸습니다. 좀 더 보기가 편한 것 같아요. 일단 들어와서 한눈에 보기가 좀 쉽고요. 작은 소도구들 아니면 다 접할 수 있는 너무 한중일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서 제가 생각하고 온 것보다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조금 있었어요. 광주 비엔날레 재단과 처음으로 분리되면서 허술했던 운영과 반토막난 예산이라는 이중고 속에
관람객도 역대 최저치로 급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비엔날레라는 이름을 떼고 산업전으로 방향을 트는 것까지 검토 중입니다. 개막 뒤에도 디자인 비엔날레에 선보인 제품 9종을 실제로 판매해 돈 버는 행사로 바꿀 수 있다는 포부입니다. 앞으로는 광주에 있는 에너지, 자동차, 문화 콘텐츠, 그리고 일상생활 각 산업 부분에 디자인을 입혀서 그게 시장에서 실제 팔리는. 그러나 광주시의 확신 어린 발걸음과 달리 산업화 성과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기업의 해외 진출 등 성과가 없지 않았지만 참여한 지역 기업들 역시 투자와 생산, 홍보까지 순조로울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기쁘긴 한데 과연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시장에 판매하기까지 과연 쉽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산업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자평하며 막을 내린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산업화와 대중성에 모두 의문을 남긴 만큼 현재의 정체성과 방향 설정이 맞는지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남과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에 제주도는 그동안 부정적이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이 우선이라는 이유였는데요. 정부가 제주 2공항을 건설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입장이 달라질까요?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주 2공항 건설이 결정됐습니다. 최적 입지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일대가 선정됐고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또 다른 공항이 필요했습니다. 곶자왈과도 중첩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관 생태계 지하수 보전 지역에 대해서도 훼손이 최소화되는 것이 신산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제주 2공항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서 호남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남권에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호남 제주 간 해저터널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업 명칭도 서울 제주 간 해저 고속철도로 변경했습니다. 서해안 축과 남해안 축을 같이 연결해서 제주도까지 연결을 시키면 철도 측면에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 2공항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동안 해저터널 건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해저터널을 당분간 제주도 현안 목록에 올리지 않겠다며 공항부터 완성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주 2공항 건설이 확정되면서 이제 관건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울 제주 간 해저 고속철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해저터널 건설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설득하고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전라남도의 행정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남도의 네로라는 전통 음식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담양에서 열린 음식문화 큰잔치 얘긴데요. 일요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효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흑미 쌈밥과 연근전, 석류 화채에다 고구마 케이크, 댄잎 팝까지. 이른바 흑백 적황독의 오방색이 남도의 전통 음식에서 구현됐습니다. 남도의 황금 들녘과 청정 해역, 무공의 갯벌에서 얻은 식재료가 화려한 맛과 멋으로 탄생했습니다. 재료는 전통적인 재료들인데 표현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현대적이고 화려한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늘과 조상에게 풍년 농사에 대한 감사의 제를 올리는 상달제를 시작으로 제22회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가 개막됐습니다. 자연을 담은 남도 밥상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전남 22개 시군의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계절별 건강음식이 총출동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어떤 맛이요? 따끔한 느낌. 그 마신 후에 좀 힘이 세는 느낌이 있어요. 일반부와 대학부, 고등부 경연대회를 마련해 남도 음식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30여 명의 음식 해설사도 배치됐습니다. 우리 출품된 음식을 다양하게 깊이 있게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남도 음식 해설사들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는 일요일까지 계속되며 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아시아 문화전당과 광주 송정역에서 축제장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매일 운행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국제 그린카 전시회와 빛골 로봇 박람회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됐습니다. 오는 1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친환경 자동차를 홍보하고 지역 부품업체에 다양한 판로를 제공하는 한편 로봇 분야의 다양한 선진 기술을 전시하게 됩니다. 또 산업용과 교육용 로봇 전시를 비롯해서 로봇 퀴즈왕 행사 등 부대 행사가 열리고 첨단 자동차 기술 발전과 흐름을 알아보는 학술 회의도 펼쳐집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말에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가기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촉촉한 가을비가 메마른 대지를 적십니다. 물기를 잔뜩 머금은 단풍은 더 짙은 색으로 모습을 뽐냅니다. 굳은 날씨지만 테이블에 둘러앉아 여유롭게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또 책을 통해서 좀 더 마음도 편안해지고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100평이 넘는 서가에는 총 15,000여 권의 도서가 꽂혀 있습니다.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와 함께 마음의 양식인 책을 읽으며 늦가을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광주 전남에 5에서 20mm의 비가 더 오다가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까지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 낮 동안에 바람이 다소 불어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이 13도, 낮에는 18도로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야외 활동하는 데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또 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은 갑의 횡포로부터 을을 보호하는 등 광주의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고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광주와 대구에 이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도 예산 확보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와 김관용 경북지사는 오늘 담양에서 만나 목포 보성간 남해안철도 건설과 포항 삼척간 동해안철도 중부구간 건설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북 안동과 화순에 추진 중인 백신 산업 세계화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내년 예산 확보에도 공동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5.18 구묘역의 안장 기준을 마련한 민관합동의 TF가 출범합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 등은 5.18 구묘역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안장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로 갈등이 빚어짐에 따라 관련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인 TF에는 광주시와 5.18 재단, 지역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안장 기준을 마련한 뒤 규정이나 조례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진도 팽목항을 찾습니다. 김 장관은 내일 진도 팽목항 분향소를 방문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미 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또 진도군 농협사무소에 설치된 세월호 인양 추진 현장 사무실에서 상하이 셀비지 컨소시엄 관계자들에게 겨울철 바지선 위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통합의학 학술대회가 오늘 장흥 문화예술회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미국과 독일, 중국, 일본 등 국내 18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